자, 이번에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뭐 변수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익숙한 개념이니까 이 다음 단원이 연산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두 단원 묶어서 보려고 해요. 자, 변수.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었어요. 좀 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특정 키워드에 값을 대입해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대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앞에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얘하고 let으로 다 퉁쳐요.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안 해요. 할당할 때는 그냥 값을 대입하면 되고요. 그래서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예약어가 let하고 바하고 원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는 애당초 기억을 하지를 마세요. 선언과 할당을 통합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결합해서 쓸 수 있고요. 이때 이 원초적인 값, 이걸 리터럴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변수를 만들 때 이 앞에 키워드가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고정돼 있다, 이거를 말고는 자바랑 똑같아요.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램카드에 num1이라는 이름을 갖는 공간이 생기고 100이라는 값이 이진수로 변환돼서 저장되는 거죠. 자, 바 키워드도 가능하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럼 let하고 바가 차이가 뭐냐? 바 키워드를 보통 이제 전역 변수라고 부르고요. let 키워드를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ES6,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옛날 버전을 퉁쳐서 ES5라고 부르고, 이 이후에 나온 정리정돈이 된 버전을 ES6라고 부른다고 했죠. ES6가 나오면서 새로 나온 게 let이에요. 옛날에는 바라는 키워드를 썼단 얘기죠. 이게 바라는 키워드로 변수를 만들면 우리가 자바에서 익혔던 일반적인 변수 규칙이 다 무너져요. 중복 선언도 가능하고요. 변수의 스코프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let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수 규칙 그대로 따르면 돼요.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let a는 100. 뭐 let a 선언하고 a에다가 100 넣고 콘솔.로그에다가 a를 넣는다. 정상적이에요. 그쵸? 이거는 할당을 먼저 하고 선언을 나중에 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에러예요. 에러 나죠? 자, cannot access A before initialization. A가 초기화되기 전에 접근할 수 없다. 선언하기 전엔 접근할 수 없다라고 에러가 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는 게 선언이니까 선언을 한 다음에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는 이게 돼요. 그래도 뭐 퉁쳐서 선언을 합시다. 자, let A 한 다음에 선언을 또 해. 벌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빨간 줄 가죠. 중복 선언했다고 에러 나잖아요. 변수의 중복 선언은 불가능하죠. 자, A가 이미 그 초기화되어 있다, 선언되어 있다라고 뜨잖아요. 에러 메시지가. 근데 바는 이게 돼요. 중복 선언도 돼요. 자, if true let a는 100 콘솔.로그 a. 자,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블록을 빠져나올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자바에서 봤었던 기본 규칙이죠. 그러니까 let으로 선언하면 이거 에러 나요. 왜냐면 블록 밖에서 a를 인식을 못하니까. 근데 바는 돼요. 그러니까 바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규칙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키워드는 애당초 생각하지를 마세요. 실습 예제 중에 바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2000년 초반부터 만졌기 때문에 그때 버릇이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남은 것 뿐이지, 혹시라도 실습 예제 중에 바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무조건 다 let으로 바꾸세요. 자, 변수 이름 규칙 자바랑 똑같아요.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예약어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자바스크립트 예약어인데 대부분 자바랑 비슷해요. 어브스트랙트, 불린, 브레이크, 바이트, 케이스, 캐치, 차, 클래스, 컨티뉴, 그 다음에 두, 더블, 엘스, 익스텐즈, 페일스, 파이널, 파이널리, 플루트, 포, 이프, 임포트, 인트, 인터페이스, 뭐 등등등 똑같아요. 근데 뭐 이런 예약어들 일일이 지금 다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코딩하면서 천천히 접근하면 됩니다. 상수, 읽기 전용 데이터, 최초로 값을 할당한 이후 값을 변경할 수 없는 형태라고 했고요. 콘스트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상수의 특징은 선언과 동시에 값이 할당돼야만 되고요. 보통 상수 이름은 대문자만으로 구성된 스네이크 표기법을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는 상수 안 써도 별 상관이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만들 때 상수 형태를 자주 써요. 그냥 이거는 뭐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자바스크립트 코딩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데이터 타입을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정수인지 문자열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입되는 값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가장 큰 차이가 정수와 실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부 넘버라고 퉁칩니다. 스트링, 문자열이에요.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감싼 거, 불린, 논리형, 트루, 페일스. 이게 기본 데이터 타입 다예요. 더블, 플루트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넘버로 퉁쳐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넘버로 퉁쳐요. 숫자 형태는 무조건 넘버예요. 자, 그 다음에 널. 자, 나중에 할당하기 위해서 임의로 비워놓은 특수한 형태의 값이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특이하게 널 타입을 객체로 분류해요. undefined, 이건 특수한 형태인데 선언만 하고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let a 라고 하면은 얘는 할당이 안 됐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상태를 출력하면은 undefined라고 출력이 돼요. 오브젝트, 객체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함수도 객체고요, 배열도 객체고, 날짜 뭐 그 밖에 모든 타입이 다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없는 거는 모두 다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일단 기억할 거는 넘버, 스트링, 불린이에요. 자, 콘솔.로그로 변수 출력하기. myAge에 100을 대입해요. 출력할 때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myAge라는 변수에 저장된 100이 출력이 되는데, 따옴표로 감싸버리면 문자열이 되는 거니까 그냥 myAge가 출력이 돼요. 콘솔.로그에 아무런 내용도 안 넣으면 그냥 빈 줄이 출력이 돼요. 자, 콘솔.로그의 기능이 자바보다는 좀 더 유연해요. 변수가 여러 개 있고요. 뭐 문자열, 쉼표, 변수, 쉼표, 문자열, 쉼표 이렇게 콤마로 쫙 연결하면은 이 콤마 사이사이에 띄어쓰기를 넣어서 한꺼번에 다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변수값 여러 개를 출력하는 게 자바보다는 좀 더 수월해요. 자, 그 다음 형식 문자. 자바 같은 경우는 %d가 정수였고 %f는 실수였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전부 퉁쳐서 숫자로 퉁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식 문자가 %f가 없고요. %d만 있어요.
%s는 문자열이에요. 근데 문자열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밖에 객체 타입과 나중에 살펴볼 제이슨이라는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도 %s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사실상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숫자면은 %d, 숫자가 아니면 %s로 퉁치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system.out.printf랑 똑같아요. 콘솔.log에다가 형식 문자 넣고 치환할 값들을 뒤에다 나열하면 %s가 hello, num이 % 뒤에 치환돼서 나옵니다. 그럼 hello 1, 2, 3이 출력되겠죠. 자바보다 쉬워요. 변수를 출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표현식이에요. 표현식이라는 거는 수식이에요, 그냥. 자, 2 더하기 3이라고 하면은 이건 수학에선 수식인데 프로그램에선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표현식은 상수, 연산자 혹은 함수 같은 게 다 포함될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하나의 변수 이름만 있더라도 이걸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표현식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형태다. 자, 문자열의 콘솔.log에서 표현식을 바로 포함할 수 있는데 역다운표를 사용해요. 이때는 쌍따옴표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워포인터에 이렇게 둥근 따옴표로 나온 게 파워포인터가 쌍따옴표를 넣으면 자동으로 특수문자로 바꿔주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오타가 들어간 건데, 이렇게 표현식을 포함하는 문자열은 역다운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콘솔.log라고 한 다음에 역다운표 지정하면은 이 자리에 변수값이 들어가서 출력이 돼요. 자, 그럼 MSG1에는 내 나이는 20세입니다 라는 문장이 저장이 될 거고요. 내년에는 age 플러스 1이니까 21세가 됩니다 라고 MSG2에 저장되겠죠. 직접 출력도 가능하고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방법을 쓰건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역다운표는 요거예요. ESC 키 밑에 있는 거. 자, 변수 선언하고 할당해보죠. 자, 1번 예제. 자, 콘솔.9를 걸고요. 변수의 선언과 할당.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먼저 하고 여기에다가 앨리스라는 값을 할당해요. 콘솔.log의 문자열, 콤마, 변수. 그러면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한 번에 출력되죠. my name 띄고 앨리스가 나옵니다. 자, 요번엔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묶었어요. 출력할 때 %d 형식 문자를 치환하게끔 했으니까 my age 25라고 나오겠죠. 변수를 봐서 데이터 타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가 따로 존재해요. 타입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인데요. 여기에다가 검사할 변수를 넣으면 괄호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반환을 해요. 직접 출력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제예요. 변수의 유형별로 스트링, 얘는 int 아니에요, 넘버예요. 불린. 자, 얘는 선언하고서 값을 안 넣었죠. 그러면 undefined, null, 얘는 배열이고요. 얘는 JSON이라고 하는 형태예요. 요 두 가지는 아직은 집중하지 마세요. 뒤에 따로 단원으로 나올 거니까. 자, 데이터 타입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별로 변수들 쪼르륵 출력해 볼게요. 자, 역다운표를 써가지고 표현식으로 출력했죠. 그럼 얘네들이 담고 있는 값들이 직접 출력이 된다고요. 자, 출력 결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undefined라고 나오죠? 할당되지 않은 거. null, 배열, JSON이에요. 타입 오브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은, 자,
undefined, 그 다음에 오브젝트예요. 널도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의 개념이에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접근이 수월해요. 우리 연산자도 바로 이어서 볼게요. 자, 새로운 실습 폴더 만들고 들어갈게요. 자, 연산자. 뭐 다른 설명이 또 필요한가요? 자바랑 똑같습니다. 자, 일단 대입 연산자,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처리, 수합 처리예요. 변수 간의 맞교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등장시켜야 돼요. A가 1이고 B가 2예요. 이때 A와 B의 값을 맞교환하고 싶으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A 값을 C에 넣어요. 그러면 1번 과정을 통해서 C라는 변수에 A의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A에 B를 복사해요. 그럼 B에 있는 값이 A에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갈 거고요. 다시 B를 C에다 넣어요. 그럼 1, 2, B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1, 2가 2, 1로 바뀌는 거죠. 요거를 수합 처리라고 한다. 자, 조금 전에 봤었던 수합 처리 실제 코드로 짠 거니까 실습해 보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대입 연산자.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이퀄 기호는 대입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니까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 변수의 초기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변수에 다른 변수를 대입하면은 다른 변수의 값이 복사되는 거죠. A에 3을 넣는데 A를 B에다 넣으면은 B도 3이 되겠죠?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슬래시는 나눗셈이고 퍼센트는 나머지를 구하죠. 자, 자바랑 차이가 나눗셈 연산자예요. 자바에서는 int a가 10이고요. int b가 3이면 a 나누기 b는요. 3이에요. 자바에서 나눗셈은 목만 구하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계속 일치하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정수랑 실수를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끼리 나눠도 계속 계산해요. 근데 10 나누기 3은 무한이잖아요.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으면 오차를 발생시켜요. 이거는 또 파이썬하고도 틀려요. 파이썬은 3.444 가다가 3에서 끝나요. 자바스크립트는 A 안에 그리고 때려치는 거예요. 오차가 나요. 이 오차의 규칙은 반올림을 했을 때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값. 자, 산술연산 덧셈의 결과를 다른 변수에 대입한다. 익숙하죠? 연산 결과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고 리터럴 간의 연산 결과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은 정수 실수 구별 없이 연산 가능한 최대한의 소수점 자리까지 연산을 수행하다가 최대 자릿수에 도달할 경우 오차를 발생시켜요. 오타네.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를 반환해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죠.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누면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인피니티라는 값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값을 반환을 해요. 문자열 덧셈 규칙은 자바랑 똑같습니다. 문자열끼리 더하면 연결해요. 띄어쓰기 없이 A 더하기 B니까 연결하고요. 여기 C 하나 빠졌다. A 더하기 C 더하기 B라고 해야 헬로 더하기 띄어쓰기 더하기 월드가 되니까 띄어쓰기가 포함되죠. 자, 문자열하고 다른 데이터 타입을 덧셈하면 이것도 자바랑 규칙 똑같아요. 문자열과 연산되는 모든 변수는 문자열로 변환돼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하면은 헬로라는 문자열 더하기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연결된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약간의 특이사항이 이거예요. 할당되지 않은 변수랑 연산할 때
값이 할당되지 않은 변수는 undefined라 그랬죠. 이건 자바스크립트만의 특징이에요. undefined는 사칙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undefined와 연산을 하면은 결과값이 nan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요. nan이 뭐냐면 not a number를 줄임말이에요. 할당되지 않은 변수로 연산을 하면은 무조건 nan이 나와요. 이 상황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상수로 만들었어요. 5 더하기 3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x는 5고 y는 3일 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6을 빼서 결과를 다른 변수에 넣었다. 자, 일반적인 나눗셈 하면은 2.5라고 딱 떨어지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은 지가 나눌 때까지 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문자열끼리 더하면 연결하고요. 여기 아마 오차가 날 텐데 오차 값이 지금 표기되는 게 잘렸네요. 그 다음에 문자열하고 다른 타입하고 연산하면은 그대로 연결해 버린다. 네, 그래서 결과 쭈루룩 출력된 겁니다. 코드러너로 실행할 때 이제 코드러너로 실행할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여기서 그냥 실행하면은 이거 한 번에 일괄 실행 다 하겠죠. 당연하지. 자바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코드러너는 내가 결과를 보고 싶은 부분만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거기만 실행해요. 이게 자바 실행할 때랑 비교해서 좀 편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요만큼만 드래그를 해요. 그럼 에러가 나. 왜냐면 요만큼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x라는 변수가 선언이 안 돼 있잖아요. 얘가 원리가 드래그한 부분만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고서 거기다가 요 내용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실행을 해요. 그러면 z는 y는 선언되고 x도 요거를 별도 파일로 복사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y는 선언이 만들어져 있는데 z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z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일부분만 드래그해서 실행할 때는 선언부까지 같이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쓰면 결과 알아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실행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요. 자, 단항연산자. 자, x가 1이고 x 더하기 2를 다시 x에다 넣어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먼저 실행되고 왼쪽으로 제어가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 더하기 2 결과를 x에다 넣은 거죠. 그럼 x는 3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추적하면은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x 스스로 이만큼 증가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연산자는 다 똑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자, 모든 사칙 연산자에 대해서 적용해요. 10인데 2감소니까 8. 10인데 2배 뻥튀기니까 20. 10인데 2로 나누니까 5. 10인데 2로 나눈 나머지니까 0이겠죠. 자, 조금 전에 봤었던 거랑 같은 수식이니까 단계별로 암산으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출력했을 때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증감연산자. 자, 단항연산자. 1에 대한 단항연산자를 추격한 거예요. 변수 스스로 1 증가 혹은 1 감소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x가 10일 때 x에다 1을 더한 거를 x에다 넣어라. 이거를 x 플러스 이퀄 1 그리고 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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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전부 다 같은 뜻이라 그랬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증감연산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대해서만 작용이 돼요. 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을 때는 앞에 있건 뒤에 있건 상관없이 똑같은데 전체 수식에 들어가 있을 때는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경우를
전위 증감연산자라고 하는데, 앞에 붙어 있는 경우를 앞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감연산자가 포함되어 있는 수식이 있으면 나누세요. 앞북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x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수식을 적는 거예요. x가 먼저 1 증가를 해서 2가 돼요. 그럼 100 더하기 x니까 y는 102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뒤에 붙어 있으면 뒷북이에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x를 y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x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더하기 1이니까 y는 101이 되고요. x는 나중에 증가하니까 2가 되는 거죠. 자바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 연산식에 따라서 결과 한 번씩 예측해 보시고 실행해서 결과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비교 연산자. 같다, 다르다, 초과, 이상, 미만, 이하. 요거는 자바랑 똑같아요. 근데 자바에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퀄 3개짜리. 느낌표 이퀄 2개. 네. 요거는 자바에는 없어요. 자, 비교 연산자는 연산 결과가 논리값으로 생성돼요. true냐 false냐로 떨어지죠. x가 100이고 y가 1일 때 100이 1보다 크면은 r은 true가 됩니다. 익숙해요? 자, 그럼 이제 자바랑의 차이가 뭐냐? 일반적인 비교 연산자는요, 항등 연산자라고 불러요. 얘네는 데이터 타입을 구별 안 해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으면 true로 판정해요. 숫자 1하고 문자 1이 같다고 판정해요. 숫자 1하고 문자 1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거짓이라고 판정해요. 왜냐면 따옴표가 있건 없건 내용은 똑같이 1이니까. 3개짜리는 완전 항등 연산자라고 해서요.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해야 true로 판정해요. 그러니까 1과 문자 1은 타입이 다르니까 false. 1과 문자 1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다른 거 맞아. true.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완전 항등 연산자를 더 권장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비교가 되니까요. 자, x가 1이고 y가 2예요. 1과 2가 같다. true죠. 1과 2가 다르다. 거짓이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다. 1과 2가 같으니까 false죠. 다르니까 true고요. 미안해요. false, true. 자, 1과 2. 1이 2보다 작다. true. 1이 2보다 작거나 같다. true. 1이 2보다 크다. false.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false. 자, 논리 연산자 and와 or입니다. and는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요. 하나라도 거짓이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가 거짓이었어요. or는 하나라도 참이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가 참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죠. 자, 이 페이지는 그냥 자바에서 똑같이 복사해 왔습니다. 자, true and true. true고요. 거짓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전부 거짓. 요거를 %s 형식 문자 사용해서 일괄 출력했어요. 형식 문자 %s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커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오어 연산. true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는 true고요. 전체가 거짓일 때만 결과 거짓이다. 자, 비교식의 논리 연산. 비교식이 먼저 수행돼요. 자, 10, 20, 30이에요. 10, 20, 20, 30. 10이 20보다 작다. true. 20이 30보다 크다. 거짓. true and 거짓은 거짓. 10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 10이 30보다 작다. true. false and true니까 false. 30이 20보다 크다.
30이 10보다 크다. 트루니까 결과는 트루. 10, 20, 20, 30. 자, 10이 20보다 작다. 트루죠. 우어. 20이 30보다 크다. 거짓. 우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라 그랬어요. 자, 10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 10이 30보다 작다. 참이고요. 30이 20보다 작다. 30이 10보다 작다. 그러면 트루, 우어, 트루니까 트루죠. 기억나나요? 이거 자바에서 한 번씩 다 설명했던 겁니다. 자, 불린 값의 변수를 부정하는 느낌표. not이란 뜻이죠. 참의 부정. true를 부정하면 not true가 되니까 fails가 나오고요. not fails라고 하면 true가 나오고요. 자, success에 true를 대입했는데 느낌표를 붙여서 success라고 하면은 true를 부정한 거니까 fails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fails가 출력된다. 자, 이것도 이제 결과 한 번씩 예상해 보세요. A에 저장되는 거 fails, B에 저장되는 거 true. 그러면 not fails니까 C에 저장되는 거는 true. B는 true인데 not true니까 fails. 자, 얘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true가 돼요. 이거를 fails, true, true, fails, true.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일단은 자바 했을 때부터 출력이 훨씬 간편해요. 자, 마지막으로 3학년 산자입니다. 조건식이 있고요. 이 조건식에 대해서 얘가 참이면은 요 값이 반환되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값이 반환되는 거죠. 자, 3학년 산의 결과를 다른 변수에 할당할 수도 있어요. 자, age가 20이래요. 20이 19보다 크대요. 참이죠? 그러면 성인입니다가 리절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성인입니다가 출력될 거고요. 다른 연산식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a가 7이래요. 자, 7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거짓이죠. fails니까 그러면 2가 요 자리에 결과값이 돼요. 그럼 결과는 102가 되죠. 자, 3학년 산자에 대한 실습 예제니까요. 이것도 각자 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연산자 우선순위인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 번 강조했죠. AND가 OR보다 우선한다라는 것만 먼저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돼요. 예, 오전에 요거 실습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교환 2개 드렸잖아요. 예, 두 번째 교환 오후에 진행을 할 텐데 실습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30분에 바로 시작할지 조금 타임을 놓을지는 여러분들 분위기 봐서 결정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